환영객 사이에서 총소리가 처음 두 발 탕탕 소리가 나죠. 의장대 앞쪽으로 걸어가던 이토를 향해서 또 한 번 총알을 땅 또 쏩니다. 조국을 위해서 복수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시점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상식적 사고가 아닌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신용환의 신용환입니다. 이번에 영화가 하나 개봉되더라고요. 영화 제목 하얼빈.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다 알다시피 이제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안중근 의사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제가 오늘은 다른 시점을 준비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을 때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렇게 좀 가보면 안중근 의사의 어떤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점을 바꾸면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자, 첫째, 왜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에 갔을까요?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요. 이듬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랑 일본이 싸움이 끝나게 돼요. 싸움에서는 어찌됐건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리순, 다롄, 이 일대에 있는 항구, 그리고 남만주 철도 부속시설 모두 러시아가 일본으로 넘겨줘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시 러시아는 만주 일대에서 동청철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 다 넘겨주고 철도 하나 운영하니까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러일 전쟁의 승리 이후 조선을 보호국화했고 그 다음 단계는 남만주를 비롯해서 만주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인 계획이 시스템적으로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토가 가기 전에 1906년에 남만주 철도회사 초대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가 먼저 갔었어요. 더불어서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뺏었던 러시아 배들이 있어요. 만주호, 아르구노, 그리고 무크데노인데 만주호는 그 당시 나가사키에 있었었고 아르구노는 대한해협에 있었었고 무크데노는 부산에 있었었는데 다 합치면 이 배 세 척인데 값이 175만 9천 루블이에요. 이 배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 배에 대한 경제적인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고 그 외에도 루이순이나 다롄에 있었었던 은행들이 있는데 은행 안에 창고, 금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 지배권은 바뀌었지만 수많은 복잡한 경제적 이권 문제, 즉 러시아가 그동안 미리 얻어놨었던 기득권을 어떻게 지금 재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컸죠. 플러스 이때 미국도 만주에 좀 진출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셈법이 복잡해지는 게 전쟁은 끝났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간신히 이긴 거거든요. 일본도 결국은 러시아랑 또 친하게 지내야 돼요. 당시 이토는 뭐 특별한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토가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일본과 러시아의 새로운 어떤 길을 여는 그런 회의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안중근 의사가 산통을 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라는 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 쪽 문서가 많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이 꽤 번역이 되고 소개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이 하얼빈 의거에 관한 관구검사 밀레르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얘기와 좀 안 맞는 것들도 많아요. 총을 3발밖에 안 썼다, 5발을 쐈다, 체포가 됐다, 체포가 되지 않았다, 막 여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얼추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 상황들을 맞춰봐야 됩니다. 여튼간에 이제 이 밀레르의 보고서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하얼빈 역에 이토를 실은 급행 열차가 도착하자 제무 대신 코코프초프가 열차 안으로 들어가서 이토와 15분 동안 간단히 환담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실에서 플랫폼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환영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지방재판소 재판장 스크보르초프 등이 나와서 약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대신 안내에 따라서 돌아서서 의장대 쪽으로 사열하려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환영객 사이에서
총소리가 처음 2발 탕탕 소리가 나죠. 그래서 달려가니까 범인은 오른쪽 손으로 총을 쥐고 있고 왼쪽 손으로는 오른쪽 팔꿈치를 받치고 의장대 앞쪽으로 걸어가던 이토를 향해서 또 한 번 총알을 땅 또 쏩니다. 그러니까 탕탕 마지막 확인 사살 땅 한 것 같아요. 그 후 돌아서서 이토의 수용원들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탕탕탕 탕탕. 밀레리의 기억에 따르면 이토를 수행하던 수행원들을 향해서 총을 쐈고 마지막 총알은 땅에 쓰러지면서 발사했기 때문에 이 총알은 수행원 다다카의 다리에 맞았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 러시아 경찰들이 뛰어들어서 안중을 의사 잡고 눕히니까 격렬한 몸싸움 과정 중에 마지막엔 쓰러지면서 쏜 거죠. 결국 이제 그의 리볼버 총을 뺏었죠. 이렇게 되니까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는데 마지막에 막 몸부림을 치는 걸 보고 혹시 총알 한 발을 남겨서 스스로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글까지 남깁니다. 이제 한 20분 지나서 이토가 죽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토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자 안 의사가 매우 흥분하여 이 당직실 벽에 있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토를 죽인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자긍심이 충만한 목소리로 조국을 위해서 복수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번 영상 만들려고 막 러시아 문서들 위주로 쭉 봤는데 막 기록이 산계하는데 전체를 그래도 이렇게 쭉 쓴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당일날 안 의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그 뮤지컬에 나오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성공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갔다는 걸 러시아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냐? 제무 대신 코코프초프가 극동시찰을 하면서 이토와 만나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일 재무관 빌렌킨, 그리고 주천 공사였던 코로스토베츠, 외무부의 대신, 그리고 재무부 대신이었던 베베르, 심지어 이제 헌병 대위였었던 니키포로스 등등등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문헌으로 주고받는 거죠. 기록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어수선한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부 대신 베베르가 코코프초프에게 썼던 추가 전문의 내용이 전 인상적인데 읽어드릴게요. 보면 철도헌병은 처음 보는 세 사람이 작은 역에 도착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으나 해당 사건 소식을 입수할 당시 그중 한 명은 사라졌고 나머지 2명을 체포하여 이토 암살을 목표로 한 조직의 소속이라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었다.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날 왜 못 막았어? 이게 우리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토 공작을 영접하는데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입장이 허용된 것은 일본 영사관의 끈질긴 요청의 결과라는 사실이 총영사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토 공작의 도착을 영접하는 일본인들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중 질문이지만 한국인들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냐? 그는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입장, 러시아인들 입장에선 외모로 보기에 저격범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사전에 탐지했었고 이토가 암살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심지어 사람들도 일부 체포했다. 그걸 일본 총영사관에 알렸으나 일본 총영사관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날 이토가 올 때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환영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 입장에선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조선인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건 일본 너네 책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사전에 러시아는 상황을 감지한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선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었고 조선인 우리 그거 조선인들 뭐 얼마나 되겠어 생각했었고 이날 이토가 어떤 그 대러 외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걸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쉽게 말하면 예상치 못한 거죠. 그 당시 정보를 좀 보게 되면 이 당시 현재 날짜는 미상인데 그 테러리스트 체포 상보라는 작은 보고서 하나가 또 발견이 돼요. 체가구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얼빈역 전역이죠. 10월 11일 낮 12시 하얼빈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6번째 우편 열차 정류장에서 처음에는 일본인으로 오인된 외국인 3명이 2등 객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들은 이토 공작을 저격한 안흥칠과 그의 동지 조도선과 천주기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소지품도 거의 없이 외국인들이 외딴역에 내린 것이 수상해 보였고 그들이 도착한 목적 자체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때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한 것도 또 나중에 확인했는데 조선인 의사 킴의 이름으로 하얼빈에 보낸 전보 질문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 같다. 도착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채가구에서 기다립니다. 여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신이 이어졌다. 내일 아침에 하얼빈에 올 것이다. 아, 얘네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요게 이제 맞춰서 퍼즐로 이제 맞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3명 이렇게 채가구에서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는데, 여기는 안가이라고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죠. 안가이는 수차례 땅에 엎드려 절했고 그의 동료들도 그렇게 응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에 차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안가이는 4호 열차로 하얼빈을 떠났다. 이제 정말 헤어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목숨을 걸었고 성공해도 죽음이고 실패해도 죽음인 그 길입니다. 하지만 가겠소 하는 안중근도 울고 그를 보내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이 감정을 느낀다면 제발 독립운동가들 욕 좀 하지 마세요. 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그 수많은 공에 대한 얘기를 다 외면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 저 악당인 것처럼 만들고, 이건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진짜. 자, 그 다음 근데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중근 의사가 떠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체포한 거예요. 검거된 한국인들 중 한 명이 여분의 탄창이 된 브라우닝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오연발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갖고 있었고 23개의 여분의 총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2명 모두 발견된 총알의 일부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총알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좀 러시아 사람의 시선에서 보니까 또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결국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가 됐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후작을 죽이러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보고서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안 의사의 사건의 파급이 너무 크니까 러시아 내에서 일단 안 의사는 바로 일본에 넘긴 거예요. 법적 처리를 하게 한 건데 내부에서 모인 거죠, 러시아인들이. 야, 이게 조선이 쉽게 망한 줄 알았는데 야, 뭐가 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안 의사의 저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토를 죽였다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참모본부의 엔켈 중령이 보고서를 올려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조선인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특히 미국 쪽의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10,000명이 넘는 모든 한인이 이 협회에 참여하고 있고 청나라에는 이 산하 소속된 협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서유럽에도 또 굉장히 많다. 다 합치면 20,00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연해주 일대의 저명한 지도자이자 또 서양 교육도 받았고 대한제국 출신이기도 하고 위대한 애국자이기도 한 이상설과도 연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켈의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잘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가 되게 중요한데 프리 아무르주 총독이 스톨리핀 총리한테 보낸 기밀 서신이 또 이제 발견이 됐어요. 엔켈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이들을 후원하면서 일본을 몰아내기에는 너무나 애매한 조직이다. 하지만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왕이면 동방정교회도 좀 보급을 하고 잘 지원을 하면 이들을 잘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주로 우리가 한 노력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안중근 의사의 의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제정 러시아가 극동의 조선인들을 주목하게 만든 거죠. 극동은 러시아의 약한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는 극동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쪽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 극동 끝에 일본이 너무 강성하잖아요. 강성한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좀 좋은 집단이 없을까? 엔켈 같은 사람은 조선인을 이용하자. 또 다른 집단에선 이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여튼간에 주목을 끌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주목을 계속 끌어야지만 그 주목을 끄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토를 처단한 사건이 또 충격인 거예요. 누구한테 충격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또 충격인 거죠. 현상건과 이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상건이나 이갑은 쉽게 말하면 고종의 총애를 받던 관료들이다가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됐던 사람이에요. 현상건은 원래 애국자예요. 이갑이라는 사람이 정말 황당해요. 이갑은 쉽게 말하면 친일파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가 됐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선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과정과 진행을 보게 되니 일본이 식민화시키고
껍데기만 근대화지 이거 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이러면서 이갑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갑이 망명을 해요. 그래서 현상관의 도움을 받고 지금 러시아인과 접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당시에 친일적인 모습도 강했지만 애국계몽 운동 같은 거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애국계몽 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한반도 내에서도 어떤 반일적인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도 고려를 하는데 이제 어찌됐건 이갑이나 현상건은 러시아 쪽에 가서 자기들이 펌핑을 해야 되니까 과장해서 얘기해요. 뭐냐면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황제께서는 도피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의 계획을 이행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황제의 계획은 두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째, 차명으로 등록된 황제의 재산을 현실화해서 해외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장하려는 희망. 둘째, 복잡한 가족 문제로 황제의 도피가 일본의 수중에 있는 아들, 영친왕이죠. 아들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황제의 부인이자 세자의 어머니인 엄황후가 그런 결정을 택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황제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황제는 엄황후를 놔두고 독자적 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물고 온 거예요. 독립운동사 얘기할 때 고종황제가 한번 이렇게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고종황제 아들이었던 의친와 이강이 망명을 하는 게 성공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갑이라는 한 친일파가 본인의 인맥과 힘을 활용해서 고종의 망명을 도모했다는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믿으면 고종은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고 러시아랑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만약 망명을 했다라면 이건 또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되겠죠. 독립운동사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 나와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하다고 믿고 행동을 해. 그럼 길이 열려. 전 이런 가능성은 스티브 잡스보다 1000만 배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의사의 의거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헤이그 특사가 안중근을 깨웠고 안중근이 다시 이런 투쟁들을 깨우게 되고 그게 나중에 3.1운동 임시정부로 가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나 또 흥분했어. 이제 또 일본 측 문서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일본에서 이제 막 법정에서 나온 문서인데 안중근 의사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백성을 낳아 사해안에 모두가 형제이니 각기 자유를 지켜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은 인지상정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을에 칭하기를 문명시대라 하나 나는 홀로 그렇지 아니함을 장탄식한다. 무릇 문명은 동서양의 현우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각기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지키고 도덕을 숭상하며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없이 제 땅에서 안락해하고 업을 즐기며 함께 태평함을 향유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히 문명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안중근은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거의 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성리학의 또 힘인 거죠. 근데 소위 이토 히로부미는 천하대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잔혹한 정책을 남용하여 동양 전체가 장차 어육의 장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슬프다. 천하대세를 미리 헤아리는 뜻 있는 청년들이 어찌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는가. 내가 동양의 뜻 있는 청년들의 정신을 각성시키고자 늙은 도적 이토의 죄악을 성토한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안중근 의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일본은 전쟁 국가로 거듭나서 만주 점령, 중국 점령, 동남아 점령, 태평양 전쟁,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잖아요. 안에서 얘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당시에 세계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당연히 대부분 이토를 애도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의 혁명파들. 청나라를 중화민국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유일하게 한국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신보라고 당시에 중국의 유명한 신문입니다. 상하이에서 창간됐었던 가장 유명한 신문인데 특히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평론에서 이토 공작이 오늘 아침 9시 30분 이곳에 도착하자 한국인의 사격으로 머리에 탄알이 관통되어 죽었다. 이토를 총살한 자객은 떳떳이 결박당했다. 신보는 그 이후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지필 그리고 임종유언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보도를 해줘요. 이 신문을 보다 보면 안씨는 임종시 사형을 감시하는 자 각 관원들에게 동방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독립운동, 중국의 혁명운동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목표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일본과 같은 그런 전쟁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민우일보가 사실 대박인데 민우일보에서 이제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여기는 아예 노골적이에요.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을 가질 때 타인도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고 내 필요에 의해서라도 타인과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 의사는 여론도 바꿔놓고 또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을 만들었죠. 생각해볼 거리 많죠. 이번에 어찌됐건 또 영화도 좋은 게 개봉한다고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피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생각해봤고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우리 가슴 안에 좀 들어왔다면 좀 새로운 담론들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이상적이고 창의적이고 거대한 생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이 나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새로운 미래에는 영차님 그리고 YSL 하윤희님 바로 지금님 남해강님 트립레이님 세화님 비니토토님 종강팡님 구글하이님 장경준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물돼지님 그리고 민정정님 그리고 꿈꾸는 여신님 리본님 지속가능한 미래에는 김은정님 제가 조금 아이디를 정확히 못 불러드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